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첫째, 헌정 재앙입니다. 둘째, 민생 재앙입니다. 셋째, 안보 재앙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래서 총선 후에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소수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이게 추진이 되지 않지만은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면은 저희들은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재철 대표가 두 번에 걸쳐서 탄핵 운운하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데 심재철 대표는 지금 두 번이나 그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엄중히 판단하실 거로 봅니다. 16년 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탄핵을 도모한 이들의 후예들은 다시금 그 역사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탄핵당한 국정농단 세력들에 경고합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반민주적 탄핵 기도가 어떤 파국을 맞이했는지 되짚어보기 바랍니다. 자, 정갑 실장, 심재철 원내대표 총선에서 일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할 자신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뭐 전략적으로 지금 한번 치고 빠지기라고 보는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승부의 문화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도 어쨌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란 말이죠. 근데 심재철 의원이 얘기한 것은 여러 전제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 드러나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현직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흔들어서 과연 그 어디 누구의 득이 될 것이냐. 과연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당 안에서도 그게 전략적으로 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한 것인지 저는 굉장히 좀 앞서고 좀 적절치 않은 성급한 얘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정 변호사,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죠,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는 총선과 탄핵 이슈로 좀 연결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탄핵 제도는요. 지금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됐고, 그리고 이제 헌법에만 있는 장식품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아마 그렇지만 심재철 원내대표 발언을 정확하게 들어보면 무조건 이게 일당되면 탄핵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개입이 드러났을 때 그런 이제 전제 조건 조건부 발언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무조건 이게 탄핵했다면 그런 역풍이 부는 거고요. 아마 그냥 원칙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박창원 교수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탄핵 가지고 정치적인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반문 정서, 대통령에 대한 또는 여당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진 분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아까 정국의 실장님이 치고 빠진다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에드벌런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 여기 다 모여라.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탄핵이라는 말을 썼다. 이거를 뭐 실제로 추진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방금 두 개의 화면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또 반박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이 얘기는 그러면 역풍 불 건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당되면은 탄핵 추진한데 지지층 결집해. 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작 국민들은 전염병 확산이라든지 민생 문제에 지금 이거 해결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탄핵을 가지고 지지층 결집을 갖다가 서로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지고 가상의 대결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거야말로 탁상행정이고 이거야말로 국민의 의과 동떨어진 얘기 아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정치권이 탄핵을 주고받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한기 변호사, 그래도 심재철 원내대표가 탄핵 얘기를 꺼냈을 때는 뭔가 총선 앞두고 한번 이거를 이슈로 좀 삼아봐야지 하는 그런 계산이 있지 않았겠냐 싶은데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얼마 전에는 현직
뭐 부장판사도 한번 SNS에 잠깐 글을 올렸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뭐 대통령 뭐 하야에 대해서 뭐 금방 삭제하긴 했지만요. 이제 한번 반응을 보는 것 겁니다. 그 아마도 이제 선거에 울산 선거에 관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도 됐으니까 한번 여론을 반응을 볼 텐데, 근데 이게 탄핵 반대,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렇게까지 지금 과연 이 선거 국면을 가는 것을 원할지,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의사로 뽑은 대통령인데, 아무리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는 국민들이 중도층이 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은 굉장히 거칠거든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론을 한번 떠볼 텐데, 이 이상으로까지 지금 재판도 지금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까지 아마 심재철 아니면 통합당에서 더 이슈를 삼기에는 역풍이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심재철 원내대표의 탄핵 발언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합쳤는데 계속해서 공천 문제겠죠. 여러 논란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보수당 출신 유승민 의원이 일단 미래통합당 공관위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면서 통합당 공천에 파열음이 나는 모양새입니다. 이혜원 의원이 문자로 보여주기도 했죠. 김용호 요즘 좀 이상해.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공관위원장 김용호 전 국회의장 당 흔들기, 공관위 흔들기, 엄중 경고한다라고 했고요. 황교안 대표도 아주 작은 잡음도 큰 소음이 될 수 있다면서 분란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세보수계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저런 내홍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또 잘 다독이고 조율하고 공천하느냐, 이게 현재 가장 큰 과제겠죠. 녹취를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 찍으면 다 나오던데. 유승민 의원이 이혜원 의원에게 보내는 그 문자 메시지를 보자면 제가 유승민 의원하고 직접 접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뭘 뜻하는 것인지.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는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치라는 것은 엄청나게 상황 판단, 현실성, 또 이상적인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뭐 하나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왕 공관위를, 이 공식 기구를 출범한 이상 엄정하게 할 것이고. 당내의 아주 작은 잡음도 큰 소음으로 울릴 수 있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분열, 우리의 다툼을 손꼽아 기다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표인 저부터 조심하고 또 유의하겠습니다. 선거에서 상대 정당의 후보자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우리 안에서의 경쟁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총선 압승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 앞에서 우리는 국민들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경쟁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당 출범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께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께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할지,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 개인으로서는 불출마보다는 서울 험지에 뛰어들어서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조은갑 실장,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 저 얘기는 지금 유승민 의원 들으면 오히려 불난데 부채질하는 발언 같이 들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당대당 통합이냐 흡수냐, 지난번에 또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도 왜 우리는 단상에 불러내느냐, 함께 하는 것인데, 정병구 의원이 뼈아픈 지적을 했잖아요.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한 것도 짐작컨대 어쨌든 탄핵을 둘러싸여 굉장히 갈등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빠져지면 나름대로 자기를 따랐던 함께했던 의원들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배려가 있으리라라는 또 그렇게 또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서서히 이쪽에 온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과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요.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도 좀 이게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본인도 이제 그 수도권에 나가서 선당 후사로 출마해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유승민 의원이든 홍준표 대표든 또는 이제 이현주 의원이든 누구든지 큰 정치인이 되려면 수도권에서 이제 그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박창환 교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문자 봤잖아 이 얘기입니다. 내가 문자에 썼잖아. 이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움직이지. 예. 아무것도 지금 집 지어놨는데 소파는 저기 배치하고 이거 배치하고 이건 우리랑 최소한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예. 가운데다가 소파 놓고 저쪽에다가 우리는 그러면 기반도 없는데 경선하면 다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수도권 나가려면 험지 나가려면 어느 정도는 해주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자 봤지. 물음표를 하나 붙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한기 변호사. 예, 사실 또 많은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출범한 걸 모르는 국민들도 꽤 있습니다. 아직도 자유한국당이라고 호칭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결국 이게 공천 싸움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더 혁신 희생이 필요하다. 오늘도 뭐 최규일 의원이라든가 김건희 의원이 이제 부추만 선언을 했거든요. 이 TK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고요. 또 강용상 의원은 이건 진짜 험지입니다. 강북에 출마하신다는 건데 이건 상당히 좀 의외였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험지에 출마하신다는 건데 사실 이현주 의원을 지금 뭐 부산에 전력 공천한다는 거는 좀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예. 이런 좀 유력 인사들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지금 수도권 특히 이제 험지라고 생각되는 강북 이혜원 의원도 지금 계속 강남에서 서초에서 당선되셨거든요. 이런 분들도 다 희생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홍준표 전 대표도 공천 심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공관위에서는 계속 험지 출마 거듭 요구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까? 일부 공관위원님들이 수도권 출마를 요구를 했는데 오기가 너무 늦었다. 수도권에서 20년 이상 봉사를 했으면 되었지 않느냐. 내 역할은 거기까지다. 이번에는 양산 지역에 가서 PK 지역을 한번 선거를 해보는 게 맞겠다는 내 생각이 들었다. 막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런 소망이 거두어 드린다면 정말 오히려 그게 부울경이 됐던 또 전국 어디가 되었던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겠다는 제 다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논란이 됐던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오늘 모두 공천 면접 심사를 봤습니다. 서적 변호사, 그런데 대체로 면접 심사를 하면 여기 이름표에 밑에 공천 신청 지역을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해서 다는데 두 사람은 지역을 안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이제 워낙 당을 위해서 큰 인물이니까 옛날 예. 대선 후보고 그리고 이제 도지사도 2번 했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오늘 면접 보고 2번 양산 의뢰도 이게 컷오프 시기면 나는 이제 정계 은퇴하거나 또는 이제 무소속 출마하거나 예. 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오히려 이게 홍준표 대표에게 수도권에 험지에 오셔야 돼요.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이면 수도권 출마하든지 아니면 이게 깨끗하게 정계 은퇴하시라. 오히려 이 무소속 출마 쪽에 본인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공천을 안 주면 지금 혹시 서정욱 변호사가 이렇게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에서 경남 양산도 안 보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렇죠. 양산은 이제 험지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김두관 전 도지사 의원이 왔지만 그렇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PK는 텃밭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수도권에 오시든지 저는 이제 정기 은퇴 깨끗하게 하시든지. 근데 무소속은 결국에 본인이 대선 후보까지 된 이런 당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닌가. 무소속 출마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창환 교수는 홍준표 대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나와가지고 양산 아니면 무소속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안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 한마디 한마디에 다 정치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분이에요. 행동과 말에. 근데 쉽게 정계 은퇴 아니면은 뭐 무소속이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는 실제로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양산 정도 내가 갔으면 됐지. 이 정도 했고 그 정도면 받아들여지지 않겠어? 양산도 내가 많이 양보한 거 그렇죠. 아니냐. 이 정도 양보했으면 된 거 아니야? 예. 이 정도 선의 얘기고 이 정도도 못 받을 것 같으면은 뭐 그럼 말어. 이런 정도의 어떤 스탠스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 선생님 말씀드리면은 그 김두관 지사는 어쨌든 간에 여권에서는 자기 대선 주자를 꿈을 꾸고 있는 상당히 상징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험지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설득력이 좀 약하죠. 오히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나와서 당선이 된다, 이긴다면은 당으로서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박 교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복선을 깔고 서로다가 지금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이 공천 문제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 미래통합당 만든 거 서로 좀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출범한 후에 처음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그전에 자유한국당 때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2월 2주차에 나온 게 자유한국당이 32% 그리고 새보수당이 3.9%인데 그 단순 합계만 해도 35.9%죠. 그런데 미래통합당 합친 뒤에 32.7%. 생각보다 컨벤션 효과가 좀 미미한 게 아닌가. 김한규 변호사께서는 왜 그럴 거라고 분석하십니까? 사실 그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요.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새보수당으로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서 서로 간에 악수를 하고 이제 서로 만세를 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 또 특히 이제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몇 년 전 지금 새누리당에 계셨던 분들 아니냐. 계셨던 분이 잠깐 탄핵 국면에서 헤어졌다가 다시 뭉친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통합당에서 그 국민들한테 지금 제시하는 게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컨벤션 효과가 나오기는 현재 단계에서는 좀 어렵고 아직 총선 기간이 있으니까 뭐가 바뀌었고 뭐가 새롭게 변했는지 그런 걸 제시하지 않으면 일부 비판하지 않습니까?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또 기대했던 만큼 감동은 좀 적었다고 봐야죠. 정업 실장.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앞서도 진단했지만 유승민계 의원들에서는 좀 상당히 좀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또 보수 전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애국당은 또 별도의 어떤 당을 만들고 있고 그러면 미래통합당을 도대체 왜 한 거냐? 어떤 이유에서 한 거냐?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설명과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많은 걸 봐봤죠.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또는 당선에 목표를 두고 어떤 뭐 국가의 미래 비전과 어떤 정강 정책의 어떤 그 이루기 위한 그런 통합이 아니라 이게 설득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거죠.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호소력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 등이 굉장히 좀 미래통합당으로서 어려운데 결국엔 극복하는 것은 쇄신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인물 영입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인물을 상징적인 인물을 어떻게 끌어와서 정말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중요할 텐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